예, 한판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도 이재영 전 의원,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소식인데 불똥이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쪽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칠불사 회동의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이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네,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여러 건의 이제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일단은 이제 더 공격할 부분이 없으니까 방송에서 무슨 개혁신당이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해 김영선 전 의원을 포섭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한다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게 목적이었으면 공천 떨어진 의원 아무한테나 접근을 하면 되지. 굳이 수조물 사건으로 이미지 타격을 입은 김영선 의원에게 접근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김 전 의원을 만나게 된 이제 경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원래 이제 본인과 오래 알고 지냈고 5선 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이상하냐 이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대선 때도 새벽같이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보도 받고 민주당 계열 영입이사 타신도 하고 그랬었다라면서 그 중에서 말되는 제보도 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을 테고 우선 들어는 보는 것이다라면서 뭐 이 회동이 좀 이상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네, 우선 늘 들어보는 것이고 그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뭐 천하람 의원이 그쪽에 있었던 것은 지역과는 가까웠기 네, 순천이랑 때문이다. 가까워서. 뭐 이런 입장인데, 자 특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나눴다고 하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압박이 거센 상황인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의 답변은 뭡니까? 네, 일단 다른 이제 게시물에서 명태균 사장의 전화 통화 녹취에 나온 내용의 진위를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꼬집었습니다. 예. 그 전날에도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뭐냐.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여기서 그분이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를 가리키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였다라면서 뭘 바라고 이 판을 끌고 나가는 거냐라고 했고요. 현장에서도 해당 텔레그램을 확인한 후에 반응이 내용이 빈약하다, 또 완결성이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또 이제 뉴스토마토 측에서 텔레그램 캡처본 제공을 보도 전까지 본인에게 계속 요구를 했고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도 꾸준히 전달했었다라고 했는데요. 내용의 불확실성도 꾸준히 언급을 했고 보여준 사람, 본 사람의 내용 부정 속에 보도가 강행됐다 이런 비판도 추가했습니다. 예. 자, 뭐 관련 논란은 일단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재영 의원 저 말씀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여기 모였을 때 네. 19일이면 뭐 대단한 게 터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한참 돌긴 예, 했었잖아요. 뭐 녹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추석 전에 굉장히 이게 고조됐었는데 사실 19일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예.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내용이 뭐 그닥 뭐 파괴력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거나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추가로 뭘 또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것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해명을 보면 전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는 전개라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서 얘기했던 굳이 김영선 의원을 내가 왜 연락을 해서 공천을 줘야 돼? 라는 얘기와 또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여기 나와서도 하신 그 특유의 발언으로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서 내가 그냥 보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예. 제가 봤을 때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본인 구명을 위해서 예. 이래저래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 예. 좀 조각조각의 그 정보를 가지고 이거 좀 부풀려서 자기가 좀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해명이 전 맞다고 보여져요. 일단 뭐 굉장히 연락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이. 조홍천 전 의원도 오늘 아침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본인에게 연락 왔다. 굉장히 다급하게. 근데 예. 아시지만 이 공천 때 돼가지고 내가 공천 못 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구명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구명입니까? 구명은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10%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을 테고 하위 하위 10% 그러니까 자기는 잘릴 거라는 걸 이미 벌써 그 정도 소식은 들었겠죠. 현역이니까. 예.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의원 살려면은 좀 해야 돼. 열심히 뛰어야 돼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해줬을 테고 예. 그걸 위해서 뭐 5만 군데 전화를 다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게 당내에서 통하지 않으니까 예. 아무래도 안 통하니까 결국에는
개혁신당한테까지 가서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좀 비례대표 줘. 이왕이면 1번 주고 뭐 안 되면 정보자료를 3번. 3번까지라도 좀 줘. 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입성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무리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내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이걸 지금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도 제가 어. 봤을 땐 좀 무리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제안한 건 아니고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이제 1번, 3번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예. 그렇죠. 보도에는 확실하게? 원래 그렇게 돼 예, 있었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내가 이걸 폭로할 걸 건네주고 기자회견을 할 예. 테니 음흠. 비례대표를 1번을 달라. 1번 안 된다니까 3번을 3번을 달라. 달라. 아마 3번은 약간 협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다. 3번도 안 된다. 당신 같은 이렇게 수조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에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상황은. 예. 물론 이제 이주영 의원님은 이게 뭐 별거 없었고 예. 19일 날그 보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여사의 육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왔고 캡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 예. 이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예.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뉴스토마토가 갑자기 툭 이 뉴스를 던졌다면 충분히 이건 의혹을 뉴스다. 넘어 합리적 의심으로 가는 아. 여사의 공천이 큰 뉴스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약간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일단 이준석 의원은 7불사에 가서 만난 것은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이거는 그냥 뭐 그 정도 파괴력이 없는 거다. 별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게 텔레그램 내용이. 그렇죠. 텔레그램 그때 뭐 명태균 씨나 또는 김영선 의원이 보여줬겠죠. 7불사에서. 그렇죠. 자, 폭로할 건 이겁니다라는데 이준석 의원이 보고 지금 이준석 의원 해명은 내용이 별게 없어서 라고 했지만 그 상황과 안 맞는 상황들 있잖아요. 일단 천하람 의원이 남아 있었어요. 2박 3일. 산책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남아 있었고 또 하나는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장이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2월 29일 7불사의 밤이 있고 난 다음 날 다음 날 3월 1일에 1일 종로구 금태섭 의원 후보의 개소식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 김영선 의원이 이런 걸 폭로하고 비례대표를 요구하는데 생각들이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 김용남 정책위장이 당시 캡처는 못 보고 말로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말로 설명을 들었다고 했는데 방송에서 김용남 전 의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폭로되면 현 정부에는 정부 집권 세력에는 타격이 크겠지만 개혁신당은 맞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해서 비례대표를 주고 이런 건 맞지 않는다. 그게 본인의 의견에 또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당시에 타격이 크다라는 건 타격감이 타격감 좀 안 맞겠군요. 충격이 컸을 거라고는 느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이준석 의원의 발언과는 약간 배치돼요. 근데 그래서- 뭐 보는 사람이 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회의까지 했다는 건 아하. 아무것도 아닌 걸 이준석 의원이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가 7불사까지 지리산까지 갔다가 별거 없네 올라왔는데 그걸로 회의까지 우리 하겠습니까? 박성태 실장님은 7불사 2박 3일에 안전히 꽂혀 계십니다. 꽂혀있진 않아요. 그나저나 중요 나를 아까 정황이다. 이주영이라고 불렀어. 이재영. 이재영. 아, 죄송합니다. 세 이재영. 번이나 같이 했는데 그러셔서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죠? 용서가 안 됩니다. 이 주영은 2부에 나오고 2부에 나오죠. 이재영이 1부부터 2부까지 한 이재영입니다. 예.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전환이 됐는데. 어디 사과도 없나? 자,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관련 논란 커지고 있고 뭐 지금은 정윤의 문건 수준의 자료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뉴스토마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사에서 예. 살라미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끊어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살라미식으로 보도를 했을 때 후속 보도가 퍼스트 임팩트보다 컸던 경우는 잘 없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보도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될 필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에 기자들이 이렇게 요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첫 보도도 그렇고 두 번째 보도도 그렇고 저널리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사로서는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라든가 예. 크로스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물증 확보가 충분히 된 거냐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핵심적인 거는 지금 약간 뭐 이준석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진실 공방으로 갈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명태균 씨랑 했든
김영선 전 의원과 했든 관련해서 텔레그램을 나눈 것만큼은 양쪽이 모두 공이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지금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번에는 뭐 실패한 공천 뭐 개입이 뭐 개입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될 것으로 지금 기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꾸 질질 끌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지금 보도가 새로 나올 것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매체들도 많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시발점이 앞으로 어떻게 퍼질지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준석 의원이 뭐 진실의 핵심을 키라고 하는데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선 전 의원과 했다고 하면 어쨌든 명태균 씨와 같이 가가지고 예. 했다고 하면은 실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오히려 그쪽이 훨씬 김영선 높은 거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핵심적인 증거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김영선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는 그 얘기가 소문이 막 있었잖아요. 파다해가지고 다들 소통관에서 혹시 급하게 막 기자회견 잡히는 거 아니야 막 기자들이 네. 기다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없었습니다만 그렇군요. 사실 금명간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사실은 공공기관장을 노리고 계셨던 상황이어가지고 말을 아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복잡합니다. 들어가는 게. 저희도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이준석 의원의 죄송합니다. 자꾸 현 의원입니다. 현 의원. 전 대표 현 예, 의원. 이준석 현 의원의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사과는 바로바로 하시네요. 그래도. 전 여사와 달라요. 네. 일단 그 쟁점이 자꾸 돼 있는데 저는 뭐 부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나중에 뭐 이준석 대표가 대선 나오면 그때 왜 그랬어요라고 대선 나오면 물어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굳이 이게 그러니까요. 알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박우신 기자 말대로 일단 명태균 씨가 소송을 걸면서 고소를 하면서 확인된 게 있잖아요. 예. 사실 내가 텔레그램 했다. 그럼 명태균 씨 그 내용이 그냥 공정한 공천 경쟁을 하세요라는 내용이라고 했지만 네. 그 7불사에 명태균 씨도 갔거든요. 그거 가지고 폭로하러 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신도욱 의원과 또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오늘 또 중요한 그 검찰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선 당시 이제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방송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요지인 건데요. 예. 그리고 핵심적인 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허위사실이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뒤에도 또 말씀드릴 이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 국토교통부가 뭐 직무유기도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라고 했던 발언도 이게 사실이 아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건 건데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검찰 측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인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이 PPT 구형을 하면서 예.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인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의 노래요? 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저도 이제 사실은 저도 약간 그 세대가 아니라서 예. 봤는데,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나를 몰라 약간 이런 식의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 사람 나를 몰라요. 그 사람 약간 나를 몰라요? 네, 이런 식의 가사가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노랫말 가사처럼 아는 걸 모르는 척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검찰이 2년을 구형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10월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인데, 그러면 지금 징역 2년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예.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7년 치러진 대선 당연히 이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은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총 434억 원인데 이걸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1심 판결 같은 경우에 원래 보통 6개월 안에 나오는데 2년이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뭐 대선 전에 나오겠느냐 뭐 이런 현실적인 의문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결심 공판 1심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검찰과의 설전도 중간에 또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자, 일단 뭐 재판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님부터. 근데 노래 설정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문세? 네. 그 사람 난 몰라요가 사실은 예. 예전엔 너무 잘 알았는데 이제는 모른다고 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설정인 것 같고, 예. 일단은 그 형량을 보면 가중 요소를 다 포함해서 거기서 때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내린 것 같아요. 징역 2년이면 예. 그게 지금 8개월에서 2년치까지 가중 요소 포함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2년을 때렸다는 거는
그만큼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음. 그리고 근데 가중 요소 보면 형량 기준 보면은 이게 후보자일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재판부의 이제 재량이 어떻게 되느냐, 요 이제 그게 남아 있는데 방금 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과연 이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이제 뭐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고, 제가 알기로는 4주에서 8주 후면은 뭐 이게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린다고 하니까 예. 올해 내에는 최소한 1심 판결은 나오겠구나. 뭐 요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아마 요거를 계기로 뭐 여당은 아마 조용할 것 같고요. 예. 그닥 이렇게 뭐 크게 소리를 낼 것 같지 않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 비명 뭐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가 좀 관전 포인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일단 뭐 1심이어서 영향 없을 것이다. 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설레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일단 뭐 검찰은 때릴 수 있을 만큼 아, 때렸고 그런가요?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마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없어지고 검찰청은 거의 해체될 것이다라는 공포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절대 돼선 안 돼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흔들릴 건 없을 것 같고, 아하. 다만 형량이 피선거권을 잃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실제 재판에서 네, 1심에서 그러면 약간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인식이 조금은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앞서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 뭐 같이 골프를 친 사진도 있잖아요. 예. 예, 골프 카트에 같이 타 있는 사진도 있고 했는데, 그건 뭐 사람 마음이 오래전 일이고 내가 그 사람 잘 알지는 못해라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가서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현동 종상향 관련돼서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종상향이 4단계나 종상향이 됐고, 그래서 개발업자는 큰 이득을 본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얘기해서 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랬다. 근데 이게 이제 보고를 직원들이 이렇게 받았는데, 그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직무유기 가지고 협박을 했다가 아니라 직무유기 이런 걸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예.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장하면은 예. 이게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찌 보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보다 이제 백현동 사건이 더 클 수도 있을 것 예. 같긴 한데, 김인섭 그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심에서도 이번에 5년 구형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따지고 보면 또 그 첫 판결문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뭐 11번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 거기에서 오히려 좀 재판부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건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대장동이랑 같이 묶여 있는 백현동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아마 그걸로 얘기될 거고, 공직선거법상은 이제 내용 중에 그 선거전에서 얘기한 것 중에 국토부 협박 국토부 관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백현동 종상향을. 예.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김인섭 자체도 해준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김인섭이 뭐 캠프에도 있었고 로비스 좀 친하고 잘 아니까 이걸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정진상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일단 검찰의 구형 끝이 났고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겨졌다. 이제 1심 판결을 주목해야 될 시점이 왔군요. 자, 이어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야권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으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해당 발언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기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인데요.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네, 어쨌든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이제 기념식에서 이 나왔던 말인데 예,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이 대북 기조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 뒤에 나온 문장들도 비슷한데요. 9.19 군사합의가 현 정부에서 파기돼서 지금 한반도는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우리 정부는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 북한도 핵에 매달리거나 대결을 외치는 것은 무모한 만큼 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그 통일을 하지 말자, 일단 유보하자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가지고도 또 정치권에서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임 전 실장이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지금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있는 것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 연합 방안도 접어두자란 제안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기존의 소위 86그룹이라고 불렸던 요 이제 정치권에 등장한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갖고 왔던 대북관이라든가 대북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일단 반응은 좀 좋지 않은 편인데요.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이라고 꼬집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통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8.15 축사로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또 맞불 성격의 또 발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한 비판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재용 의원님부터. 그 문재인 대통령 뭐 본인이 9.19 선언이 그 본인 그 정부에서 가장 큰 음. 시역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은 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예. 이 발언의 이제 방향성을 보면은 음.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뭐냐면 자꾸 북한의 입장과 매칭이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전 솔직히 말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9.19 파기는 뭐 파기가 된 것도 북한의 그 여러 가지 그 군사 행위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돼 왔었고 예. 핵 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그거는 뭐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있고 뿐만 아니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를 받아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거의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시나리오를 짜고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본인이 한 얘기가 이게 반헌법적인 발언이라는 걸 이미 알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그 맥메스터인가요? 그 트럼프 초기 국가안보보좌관이 본인 회고록에 예. 17년 6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그 정상회담 때문에 왔을 때 본인한테 한 얘기가 북한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 이것도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예. 그래서 이 모든 맥락이 왜 이렇게 자꾸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그 포지션을 취하시는지가 저는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박 실장님. 저는 사실 대북 정책에서 현 정부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데 예. 그러니까 현 정부의 특징이 얼마 전에 있었던 전투식량 관련된 좀 딴 길로 샜는데요. 전투식량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고 봐요. 전투식량을 대충 대폭 늘리고 좀 강화해라. 통조림 이런 것도 많이 좀 공급하고 예. 군인들이 전투식량 별로 안 먹습니다. 현 군인들 얘기 들으면 유통기한 다 지나서 폐기해야 될 때 버리기 아까우니까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리가 전투 중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무슨 혹서기 훈련이나 이럴 때 가끔 먹을지 모르겠지만 예. 안 먹어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께 지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만들어야지. 담당자는 만들어야 돼요. 예. 추경 편성합니까? 전투식량 때문에 기존 부식비나 주식비에서 빼서 만들 거죠. 그러면 기존의 군인들의 식단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사숙고없이 하면 의료 대란이 대표적인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게 한마디로 하면 날림 같은 게 되는 건데 특히 이게 대북 정책에서는 상당히 위험해요. 저는 이제 보수 쪽에서 늘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평화를 대북의 핵벽 정책을 주장했던 쪽에서 했을 때 바뀐 게 뭐가 있냐 북한이 어차피 핵무기는 계속 고도화됐다. 근데 보수 정권 내에서도 고도화됐어요.
얼마 전에 수많은 원심 분리기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경하게 나갔다서 거기서 아이고 강경하니까 우리가 좀 조용히 있자 안 합니다. 북한이. 전 북한이 비정상 국가고 깡패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되고 있습니까? 계속 안전 문자 뜨잖아요. 대북 예. 오물풍선. 예. 언제 제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몰라요. 운에 달려 있습니다. 오물이. 그렇죠. 상황 관리가 전 안 돼 있고 앞서 전투 식량이나 의료대란 문제 볼 때 어떤 문제 해결을 되게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 공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혹시 상황 관리 잘못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려는 전 합당하다고 봐요. 예, 관련 또 통일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가 토론을 나중에 좀 준비해 보고요. 짧게 요거 오타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타니 이분 오늘 전설이 쓰여졌기 때문에 자 LA 다저스의 오타니 50에서 51, 51? 네, 그러니까 50을 깨고 바로 그날 50일까지 달성을 한 거죠. 이게 예. 뭐 메이저리그는 물론이고요. 한국, 일본 어느 프로야구에도 없었던 정말 전무후무한 대기록입니다. 예. 오늘 이제 홈런 3개, 도루 2개를 포함해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 진짜 만화 같은 눈부신 활약을 펼쳐가지고 예.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예. 원래 오타니 선수가 술 안 먹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 샴페인도 원샷했다, 뭐 사진도 찍히고 할 정도로 예. 아무튼 뭐 프로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예, 세계야구 역사에 51개의 홈런, 51개의 도루를 기록한 날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